비 오는 날 운전을 하다 보면 와이퍼를 열심히 돌려도 빗물이 제대로 안 씻겨 시야 확보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유막. 유막은 차 유리에 기름기가 얇게 고착되어 막을 형성하는 걸 의미합니다. 오늘은 유막을 말끔히 제거하고 빗물이 튕겨나가도록 발스 코팅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HDD 선입니다. 오늘은 유막 제거와 발수 코팅에 대한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차량을 운행할 때 대기 중에 떠다니는 기름기나 차에 시공해 놓은 기름 성분의 차량 관리 제품들이 흘러내리면서 유리면에 고착이 되는데 이런 상태를 유막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유막을 제거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감자, 치약, 스티롤 등 많은 방법들을 유튜버 분들이 다루셨는데 솔직히 자주 관리되는 차량들은 유막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사용하는 유리 세정제 자체에도 알코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자주 사용해주면 유막 생성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일할 때 사용하는 화물차 앞유리에 작업을 했었는데 원체 관리가 안 되어 있던 차량이라 유튜브 영상을 엄청나게 검색했고 다이마스터님이 올려주신 영상을 통해서 유막 제거 방법을 배웠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다양한 유막 제거제들이 있는데 저는 유막 제거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바로 산화세륨을 사용하게 돼서 지금까지 산화세륨으로만 유막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분은 비슷하지만 아무래도 산화세륨을 사용하면 제거하는 비용이 저렴한 편입니다. 유막 제거를 자주 하거나 지인들의 차 유막도 다 제거해야 속이 후련할 것 같으신 분들은 산화세륨을 추천합니다. 하지만 가끔 유막을 제거해야 한다면 시중에 나오는 유막 제거제를 구입하는 것이 더 현명한 소비 패턴인 것 같네요. 제가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오른쪽부터 설명하자면 산화세륨과 물을 적당히 섞어서 공병에 담은 유막 제거제입니다. 인터넷으로 산화세륨이 택배비 포함 10,000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두 번째는 점원패드라는 양면 어플리케이터입니다. 약재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스펀지, 천, 극세사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도구들을 어플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서 점원패드는 용도가 다양한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유막 제거용으로 사용합니다. 거친 면과 부드러운 면 두 가지를 양쪽으로 갖고 있는 패드입니다. 그 다음은 드릴 드라이버에 거친 스펀지를 결합한 제품인데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제가 처음에 배운 방법이라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드라이버를 갖고 있다면 이 녀석을 택배비 포함 10,000원 이하로도 구매가 가능하니 장비 가성비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단 드릴 드라이버 사용 시 가압을 해야 하는데 토크가 약한 드릴은 작업성이 떨어져서 18V 정도의 제품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은 디월트 듀얼 폴리셔인데 요새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시공이 빠르고 간편해서 요즘은 이 녀석하고 점원패드 조합으로 유막을 제거합니다. 맨 처음 차 유리면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셀프장에서 한다고 가정하면 미트워시 전에 유막 제거를 하는 게 좋겠네요. 산화세륨과 물을 섞을 때 농도가 너무 묽거나 너무 지르면 작업이 어려우니 처음에는 물을 조금씩 섞어 뿌리면서 작업하기 편한 농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오른쪽 반판은 드릴 공구를 사용해 유막 제거를 해봤습니다. 점원패드로 산화세륨을 적당히 도포한 후에 모서리를 점원패드로 공략합니다. 드릴이나 광택기 등의 공구를 사용하게 되면 모서리를 꼼꼼히 작업하기가 어렵습니다. 고무 몰딩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최대한 팔과 어깨가 힘들다 싶을 때까지 손으로 박박 문질러 줍니다. 그 뒤에 양손으로 드릴을 잡고 가압을 해주는데 화면과 같이 천천히 지그재그로 3회 정도 작업한 뒤에 유리면에 남아있는 산화세륨을 말끔히 제거합니다. 화면 양쪽을 살펴보면 유막을 제거한 오른쪽이 친수 상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면은 똑같은 방법인데
드릴 대신 광택기로 작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물을 뿌려보고 유막 제거가 덜 된 부분을 확인하면서 점원 패드로 추가 작업을 하는데 보통 모서리 부분이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드라잉 존으로 이동 후에 물기를 말끔히 제거하고 발수 코팅을 시작합니다. 근데 보통 드라잉 타올에도 기름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드라잉 후에 바로 발수 코팅을 하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깨끗한 유리용 타월과 유리 세정제를 이용해서 드라잉 후 최대한 유리면에 묻은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발수 코팅제는 AD 레펠이라는 제품인데 성능도 좋고 전체적으로 용량도 많은 편이라서 사용 후에 밀봉을 잘 해서 보관한다면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꽤 괜찮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극세사 재질의 어플로 작업하면 효율이 좋습니다. 전용 어플을 사용하면 확실히 작업이 편합니다. 전에 다른 걸로도 해봤는데 괜히 전용으로 만든 게 아니네 싶을 정도로 전용 어플이 바르기 편합니다. 어떤 케미컬이든 제품 뒷면이나 제조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용 방법을 확인한 후에 작업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레펠은 첫 작업 시 2회 시공을 추천하는데 1회차 바르고 15분의 경과 시간을 가진 뒤 유리용 타올로 걷어내고 다시 2회차 바르고 15분의 경과 시간을 가진 뒤 유리용 타올로 걷어내면 작업은 마무리됩니다. 제가 작업하면서 느낀 후기는 첫째, 최대한 꼼꼼하게 바르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바르면 나중에 걷어내기가 힘듭니다. 최대한 얇게 발리도록 한 번씩 쓱 지나간 후에 밑에서 올려다보면서 놓친 부분을 체크하면서 보강해 바르면 좋습니다. 둘째, 경화 시간 후 제품을 걷어낼 때 안 걷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사용 설명서에서는 제품 용액을 이용해서 지워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유리 세정제를 이용해도 효과는 같습니다. 이건 내미원님 영상에서 배웠는데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셋째,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의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야 확보를 통한 안전 운행이 최우선입니다. 작업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다 보면 너무 힘들어 지치고 다음에 작업하기가 두렵습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운전석 앞유리 중앙, 즉 운행 시 보이는 시야 부분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적당한 타협을 추천합니다. 나중에 정말 미치도록 정밀 세차에 빠진 환자가 된다면 4시간, 6시간, 8시간 계속 풀로 작업을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작업이든 적당한 타협을 해야 오랫동안 재미있는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수 코팅의 효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유막을 제거한 후 유리면의 침수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 바로 체감이 되실 겁니다. 전에 영상에 설명했던 것처럼 정밀 세차의 뼈대는 세정과 코팅입니다. 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막 제거를 아무리 꼼꼼히 잘 해놔도 코팅 작업을 해놓지 않으면 빡세게 작업한 보람이 없습니다. 발수 코팅을 잘 해놓으면 비 오는 날 운행 시에 유리면에 빗물이 튕겨 나갈 때 쾌감을 느끼면서 안전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안전운전과 즐거운 하루 되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흐트TV 써니였습니다.